2022년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직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또 50년 가까이 된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이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 한 해 부안 지역 이슈를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48년 전 지어진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좁고 낡은 건물을 부수는 철거 공사가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으로 철거된 자리엔 터미널을 비롯해 판매 시설과 문화 공간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교통과 문화, 상권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이 마무리되면 부안의 교통, 문화, 상권의 허브로서 인근의 부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더불어 부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익현 부안군수. 재선에 성공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약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2기 부안군정에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소멸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드는 골든 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 푸드플랜, 둘째 민자유치 1조 원 시대, 다음에 수소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야영 대회인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 건 지난 2017년. 25th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내년 8월이면 170여 개 나라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임원 등 5만여 명이 부안 새만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 잼버리 성격의 프레잼버리가 올 8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2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프레잼버리를 준비했는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진짜 속사정은 야영장 기반시설 준비 부족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립사업. 사실상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입찰에 나섰지만 한 군데만 참여했을 뿐 모두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낮은 공사 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철근 등 자재비 인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노을대교가 건설된 이후 부안의 교통량 및 방문객 변동에 따른 인근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을대교 건설로 패싱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발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해 사업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환경훼손 논란과 예산 확보 문제 등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노을대교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려시대 최고급 상감청자를 제작했던 부안 지역에 지난 3월 문을 연 휴게소입니다. 이곳에선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인 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자빛을 담은 찻잔과 화병 등 특산물 판매대를 운영하고 조형물도 곳곳에 배치해 부안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부안이 고려시대 때 고려 상감청자로 유명하다는 것을 지금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는 체험할 수 있고 또 고려 청자를 실제로 사가실 수도 있는 그런 휴게소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